안녕하십니까. 한참 만에 유튜브 방송을 지난번에 했더니만 한 일주일 전입니다. 했더니만은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만 봐주면은 고맙겠다.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거의 500명 가까운 인원이 봤으니까 되게 고맙죠. 반갑고 저도 좋습니다. 오늘은 물론 겨울이고 춥고 해서 뭐 어디 나가지도 안 하고 하니까 집에 앉아서 뭐 시간이 남으면은 붓글씨를 씁니다. 근데 오늘은 글씨도 글씨고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이야기도 좀 할 겸 해서 그렇게 뭐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대구에 계시는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요. 대구에 지금 그 시내를 흘러가는 길이 물길이 신천입니다. 신천.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 역사를 배우면은 조선 중기에 물길을 돌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뭐 그 나머지 뭐 기록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원물길은 지금 그 남문시장 있는 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그 덕산파수소 앞으로 계산성당 앞으로 해가지고 약정골목인들 해가 걸로 물길이 나가는 그 물길이 원물길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복개가 돼가지고 뭐 거기는 물길 표시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에도 거기에 그 복개를 안 해가지고 그 도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은 원래 우리 나이로 연세가 99쯤 되시네요. 근데 어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년쯤 전에 이럴 때는 그 물에 빨래도 하고 애들 목욕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뭐 물론 저는 그보다 세대가 많이 지나서 봤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물들이 흘러가는 상황을 봤습니다만은 또 대구에 지금 보면은 그 약정골목이 이렇게 보면은 남성로죠.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 길이 실은 그 원래 그 성터를 뜯어낸 자리입니다. 그 동성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 이제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그 친일파들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원래 대구 성 자체를 뜯어냈으니까 성터니까 그게 길이 그 자리에 길이 나서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막 대구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참 아주 어릴 때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절에는 참 전기도 없고 또 뭐 TV나 뭐 이런 어떤 라디오나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아주 옛날에 집에서 호롱불을 켜고 이제 호롱불을 켜고 이렇게 특히나 요즘처럼 밤이 긴 이런 시간에는 저녁에 이제 어른들한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밤마다. 또 여름에는 내과에 이런 데 앉아서 옆에 모깃불을 펴놓고 부채나 이런 걸 들고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었죠. 참 아련하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연세 많은 어른분도 다 돌아가시고 또 뭐 어쨌든 또 반대로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해줄 그런 들어줄 어떤 자식이나 손자도 사실은 없습니다. 옛날 얘기 해봐야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참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 백부님하고 이제 큰아버지 한 집에 살면서도 큰아버지 큰엄마 방에서 저는 자서 늘 저녁마다 큰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는 큰아버지가 1903년생이니까 뭐 아마 우리 나이로 하면 지금 그러면 121 그러니까 뭐 너희 5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 분이 옛날 이야기를 밤마다 이놈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하니까 그런데 참 말주변도 좋고 이래서 참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밤마다 해도 늘 뭐 거짓말도 그렇고 지인해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는지 늘 그렇게 오래 듣고 했습니다. 참 옛날에 참 호롱불 켜고 살 때는 호롱불 회를 좀에만 높여놓으면 밤에 좀 호롱불 켜놓는 시간이 길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콧구멍에 얼음이 들어가지고 새카마이 막 그렇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참 그렇게 이불 속에서 맨날 그런 옛날 이야기를 늘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정유재란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 생육신, 사육신 이야기, 사육신 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문인인데 유흥부는 무인이라서 죽을 때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매달아서 죽였다 하고 온만 사실에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은 옛날 이제 어른들 전에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참 밤마다 매일 재밌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산문은 충신으로 또 신숙주는 그 뒤에 업적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신숙주는 그러니까 이제 세조를 따라서 했는 변절자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두나무를 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하잖아요. 신숙주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변한다고. 녹두나물이 삶아가지고 나무를 해놓으면 빨리 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 근거도 없지만은 어떤 민간 세상에서 그걸 숙주나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사실을 이래 알게도 되고 이래 하지만은 어릴 때 이불 속에서 이런저런 그냥 근거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많이 해줬어요. 신숙주 부인이 이제 뒤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신숙주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신숙주 부인이. 근데 아들이 몇이나 있었는데 변절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목매가 자결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거 없는데도 옛날 구전으로 전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와전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참 많이 해줬어요. 정몽주도 이방의한테 철퇴에 맞아 죽었는데 선주교에 가마 아직도 피자국이처럼 붉게 자국이 있다 하고 그런 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밤마다 그런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이야기도 해주고 밤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때 이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맹모 삼촌지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맹모 삼촌지교를 제가 한번 썼는데 그 이야기 조금 이 이야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옛날에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집도 더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옛날에 그 어렵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도 나이가 이제 70이 됐으니까 이제 거꾸로 내보다 연세 많은 사람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또 이제 뭐 손자나 이렇게 누가 뭐 그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릴 때 내가 하는 것처럼 졸로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경상도 쪽에서는 그 갱식이라고 하면서 나물죽 이렇게 멀겋게 끼려가 먹는 걸 갱식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그 또 뭐 술을 잡숫거나 이러면 그 다음 아침에 뭐 갱식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갱식에는 그 먹을 양식이 밥이 없어서 나물죽을 끓여가지고 밥 한 그릇 넣으면 물 한 금 붓고 나물 한 금 잡아놓고 해가지고 식구 수대를 밥 한 그릇 갖고 7명, 8명 이렇게 물 부어가 끓이면은 갈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사실은 경식이거든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옛날에 그러니까 뭐 없어서 너무 못 살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쭉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쑥떡과 호박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좀 질긴 그런 거 해가지고 죽 같은 거 끓여가지고 어릴 때 참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집사람이나 누구 해놓으면 쑥떡이 먹어보면 참 맛있는데도 또 호박죽도 뭐 그런 양식에 끼려고 호박이래 막 범벅처럼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쌀이나 보리쌀 좀에 띄어가 멀게가 그 덜근하게가 그래가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팥도 옆에 해놓고 그래 놓으면 참 맛있는데도 그냥 어릴 때 그런 어떤 그 때문에 전혀 안 먹는 건 아닙니다만은 즐기지 않습니다. 그냥 맛만 보고 먹으라 하고 많은데 그만 어릴 때 그런 느낌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도 그 감정이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간혹가다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뭐 독재자니 왜니 오만 욕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늘이 두 쪽이나 죽었다 깨나는 한이 있어도 독재자 뭐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마 이 사람 정말 몰라서 그런데 정말 서민층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 뭐 독재고 민주고 뭐 다 치우고 굶어 죽는데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분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없으며 아마 지금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정말 국민들의 밥을 먹도록 뭐 미국 욕도 하고 이러는데 아마 뭐 저는 저 나이 때는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옥수수 가루 같은 거 가지고 떡 해가지고 그거 맨날 얻어먹고 그래 했었는데 아무리 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종대왕보다도 이순신 장군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고 또 자라왔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을 잘 살게 한 그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 뭐 그런 생각이 곁들어 듭니다. 이렇게 내가 참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참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데요. 맹모 삼천지교를 제가 한번 옛날 참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었는 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번 썼는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맹가지 모야라. 이 맹자가 중국에 나라가 여러 개 있으니까 맹가가 추국이죠. 추국에 요 가는 맹자의 이름입니다. 이름. 공자의 이름은 공구고, 그죠? 자사의 이름은, 그러니까 공자의 아들은 잉의리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옛날 맹자의 이름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러게 호맹자모라. 그래서 맹자모로 불렸다. 맹자 이제 추나라의 맹가의 어머니가 맹자모로 불렸다. 기사 근묘에 그 사는 가까운 곳에 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맹자지 소야에 맹자가 어릴 때에 희우 위모 간지사라, 어릴 때 놀 때 묘 사이에서 놀았다. 그래서 용약 충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묘에서 뛰어내면서 산소에 무덤 하는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놀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맹모왈 자비오 소위 거처 자야라.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 자식을 기르면서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해서 이에 이에 집을 옮겼다. 시방으로, 이제 시의 근방으로, 시의 곁으로 옮겼다. 기위매 현매지사라. 거리 옮기고 나니까 맹자가 이 상인들이 물건 사고 파는 행동들을 흉내내고 놀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맹모 우왈 맹자 엄마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자비오 소위 거처자야라. 여기도 결국 여기도 자식을 기르면서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구종사 학관지 방이라. 그러니까 학교 옆에, 학교라고 해야 되나, 학교 옆에다가 이사를 또다시 옮겼다. 기희유 내 설조두 업양진태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갖추고 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놀았다. 어릴 때는 말로만 들으니까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과 업하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을 이렇게 겸양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맹모왈 진가이 오자이라. 진실로 여기가 우리가 자식을 기르며 살 곳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침내 여기에 살 곳이 도달했다. 그런 얘기죠. 맹자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항융례 졸성대 유지명이라. 그러니까 융례와 학식이 높은 성대한 큰 유학자로 이름을 날렸다. 군자위 맹모 선지점하라.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의 어머니가 착한 것을 점차 이제 배우도록 점차 변화하도록 했다. 뭐 그렇게 군자들이 후에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에서 운하기를 저 순박한 자 가히 이 여야라. 이렇게 이게 순박한 고운 자 아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요. 글씨 쓸 게 맨날에 이야기 듣던 그런 하고 생각이 나서. 근데 이거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뭐 어릴 때 뭐 고전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지 이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맹자는 그 성선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인간이 이제 길러진다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맹자 책에 보면은 본인은 이제 스스로 독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살을 사수개딱하죠. 세대로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사숙. 그러니까 사숙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도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본받는 것을 사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말로 전해져 가지고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맹자 모친이 이렇게 했는지는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한 5살 뭐 요럴 때 5살 6살 뭐 요럴 때 옛날 백부님하고 이렇게 하던 이야기, 또 어릴 때 옛날 이야기 그것도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밤마다 듣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맹모 삼천지교가 있어서 한번 써보면서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 저희 유튜브 많이 봐줘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쓸데없는 소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